안녕하세요. 잡쇼광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가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갔습니다. 이는 즉 전후 70년 동안 유지해온 공격받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 방위 원칙을 뒤흔든 것으로 일본 국가 안보 전략엔 반격 능력이라는 표현으로 적기지 공격 능력이 명시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5년 뒤엔 일본의 국방 예산이 100조 원을 넘으며 동아시아 군비 경쟁을 더욱더 격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자국의 안보 우려만 강조하기 전에 먼저 한국에게 과거사를 제대로 반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영토 역사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왜곡된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을 향한 쓴소리와 맹비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계속해서 일본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군함도 관련해서 외신에서 대대적인 보도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요. 일본이 군함도에 대해 살기 좋았던 섬이라고 억지 홍보하고 있는 것과 정면 배치되며 일본의 주장을 박살내버리는 보도가 나오면서 일본 당국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적기지 공격 능력 추진에 가속도가 붙은 만큼 이제는 독도, 군함도 왜곡 등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부분을 확실히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이번 개정 국가안보 보장 전략에서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기술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끝까지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이끌어 독도가 본인들의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고수할 것을 변함없이 시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최근 일본 정부는 군함도 탄광에서의 조선인 강제노역과 차별과 관련해서도 재차 부인하면서 뻔뻔한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조선인 강제노역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며 보완하도록 한 요구에 대해서도 일본은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한 것입니다. 이렇듯 일본은 지난 2015년 조선인들의 강제노역 피해가 있었던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건으로 내걸었던 강제노역 사실을 적시하겠다던 약속을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는데요. 앞서 일본은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국인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 노역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조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설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후 일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에 2018년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에 이어 작년에도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일본은 징용은 당시 일본의 일부였던 한반도 출신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됐다. 한반도에서 징용된 노동자들은 봉급을 받는 등 노예 같은 노동을 하도록 강제되지 않았다는 주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강제노역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출신지와 상관없이 근대 산업시설에서 고통받거나 숨진 이들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며 은근슬쩍 군함도 강제동원 역사를 감췄는데요. 실제로 일본 총무성 별관 1층에 있는 산업유산정보센터 내에는 군함도로 불리는 일본 나가사키 앞바다에 있는 하시마의 전경사진만 있을 뿐 강제 동원에 관한 내용은 눈을 씻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재작년에 문을 연 이 센터에는 일본의 산업화 모습을 담은 전시를 지나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군함도에 관한 코너가 나옵니다. 하지만 샅샅이 둘러봐도 조선인 강제동원, 가혹한 노동환경, 차별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군함도에서 겪은 참혹한 역사적 사실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으며 오히려 이를 부정하는 내용만 가득합니다. 이곳에 있는 진실 역사를 추구하는 하시마 도미네, 마스모토 사카의 명예회장의 증언이 대표적인데요. 태평양 전쟁 시기 군함도 탄광에서 일한 그는 적어도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 조선인은 일본의 국민이었다.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었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의 증언은 요약돼 별도로 전시돼 있고 영상으로도 무한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15살 때 군함도 탄광에 끌려가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다고 호소하다 사망한 서정우 씨와 군함도는 지옥 같았다고 증언한 최장섭 할아버지 등 조선인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아예 빠졌습니다.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도 일본이 근대 산업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권고한 후속 조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사안이기도 한 만큼 이를 지키지 않은 일본이 뒤통수를 쳤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고 만든 게 바로 산업유산정보센터인데 7년이 지난 지금도 약속을 전혀 지키지 하고 있는 일본의 행태가 정말 어처구니 없을 따름입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로부터 경고장을 받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이번에도 왜곡된 개선 보고서만 제출해놓고 뻔뻔한 태도로 응수했는데요. 작년에 유네스코는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실사한 후 일본 정부에 개선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발송했지만 일본 정부는 개선 방침을 담은 보고서를 마감 시한이 다 돼서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500쪽을 웃도는 보고서에 대해 당시 일본 언론들은 강제 노동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주된 내용이라고 보도하는 등 일본 정부가 왜곡된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당시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한 국민징용령은 모든 일본 국민에게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인도 같은 일본 국민으로 대우받은 만큼 차별은 없었다는 기존 역사 왜곡 주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부끄러운 과거사는 감추고 보자는 그간의 태도에 전혀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센터 내에서 조선인이 귀염을 받았다 같은 증언들을 버젓이 소개하면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뻔뻔하게 주장을 했는데요. 즉 일본 정부가 만든 전시 구성은 지옥이었던 군함도가 실제로는 사람들이 살기 좋았던 섬이라고 강조하는데 이용됐을 뿐인 것입니다. 이렇듯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군함도에서 자행된 조선인 차별 등 역사적 사실을 재차 부인한 데 대해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하며 맞받아쳤습니다. 최근 외교부는 세계유산위의 거듭된 결정과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 조치들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지 않다며 과거 일본이 약속한 후속 조치를 다시 한번 충실히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런 우리의 입장을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일본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외교부는 군함도 이행 경과 보고서가 분량이 많아 공개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다면서도 일본 측 이행 보고서가 공개되는 대로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본이 제출한 보고서는 조선인 근로자의 설명 말고도 군함도 정비와 다른 유산 보존 상황에 대해 기술되어 있는데 조만간 유네스코가 해당 보고서를 공개해 내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함도 강제징용과 관련된 왜곡된 내용이 만천하에 공개돼 일본이 국제적으로 창피를 당하는 일이 머지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의 주장을 완전히 반박하는 보도가 미국에서 나오면서 일본의 적반하장 태도를 비판하는 분위기가 벌써부터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CNN이 단독으로 보도한 일본 나가사키현 군함도를 2차 세계대전 당시 이뤄진 강제노동으로 1000명 이상의 한국인, 중국인이 사망한 곳이라고 지적한 것인데요.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일부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곳을 일본 정부가 살기 좋았던 섬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 내용이 보도된 것입니다. CNN은 하시마, 일명 군함도에 대해 한때 번성했으나 전쟁 중 파괴와 자원 고갈로 버려졌다며 체르노빌 피해 마을과 함께 버려진 도시 중의 한 곳이라고 소개했습니다. CNN은 하시마는 수년간 중요한 관광지가 됐지만 2차 대전 중 강제노동 수용소로 사용된 어두운 과거를 갖고 있다며 1000명이 넘는 한국, 중국의 민간인과 전쟁 포로가 사망했다고 그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또 해당 방송에서는 하시마에서 해적 광산 채굴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석탄 수요가 사라지면서 버려졌다며 자연이 섬의 건물들을 점령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가 서린 현장을 이번에 CNN이 적나라하게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면서 일본을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상황이 이런 만큼 앞으로도 일본이 군함도와 관련해 왜곡된 주장을 이어나간다면 세계문화유산의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토 역사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억지와 왜곡이 여전히 아나무인 수준으로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본만 빼고 전 세계 모두 제대로 알고 있는 사실을 일본은 언제까지 거짓말을 하며 뻔뻔하게 나올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